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4년부터 일반기계사 실기 시험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 변경되는 그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전에 한번 필기 변경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서 실기도 일부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2024년부터 변화가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해서 적용이 되는 이제 실제 기준이 발표가 됐습니다. 필답형은 2시간, 그리고 작업형은 5시간으로 이루어진 복합형 시험으로 실기가 진행이 됩니다. 필답형이라고 하는 거는 주관식 시험 얘기하는 거고요. 작업형은 2D, 3D 모델링 작업으로 보면 됩니다. 일반 기계에서 실기의 과목 유형은 기계 설계 실무입니다. 기계 설계 실무의 필답형과 작업형으로 해서 실시가 되게 됩니다. 6월 말에, 지난달 6월 말에 이제 실기 시험에 대한 변경 사항이 큐넷에서 공지가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복합형 시험입니다. 복합형 시험인데 필답형 실기 시험의 시험 방법은 시간이라든가 배점 등 특별한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시간 동안 주관식으로 2시간 동안 배점은 50점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형에 대한 변화가 있죠. 작업형의 경우에는 2013년도까지는 과제 하나에 대한 모델링을 3개에서 5개 정도 모델링을 부품도와 3D 모델링을 제작해서 2D 도면 출력하고 3D 도면을 출력하는 방식으로 해서 5시간 동안 50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24년부터는 시험 과제 도면이 2개가 주어집니다. 2개 과제 도면이 주어지고요. 도면 1개당, 과제 하나당 하나에서 3개 정도의 부품의 부품도 및 모델링을 제작합니다. 2D 모델과 3D 모델을 해서 하나에서 3개 정도 이렇게 해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도면 2개에 대해서 각각 하나에서 3개 정도의 부품도와 모델링, 3D 모델링 작업을 해서 출력 제출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체 부품도와 모델링 개수는 3개에서 5개 정도로서 기존과 변화는 없습니다. 배점이라든가 기타 변경된 사항은 이 내용 외에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5시간 동안 50점으로 해서 작업형 시험도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의 과제 하나에 대한 도면의 2D와 3D 작업이었다면 변경 후에는 2개의 과제 도면에 대해서 각각의 과제 도면에 하나에서 3개의 부품도와 3D 모델링 제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전체 모델링 개수는 3개에서 5개 정도로서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도면 모델링 개수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래서 시간이라든가 배점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시간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제 언급은 됐고 공지가 됐습니다만, 시간은 좀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과제 2개를 해석을 해야지 돼요. 과제 2개에 대한 해독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해독하는 시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간단한 도면이면 모르겠는데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기존에는 과제 하나의 도면에 대한 모델링이었기 때문에 일반 기계사 자격증은 복골복 자격증이다, 이런 말이 있었죠. 누구는 동력 전달 장치만 공부를 해서 주구장창 동력 전달 장치만 나오기를 바라고 시험을 보는, 그래서 동력 전달 장치가 나오면 도면을 출력 제작 작업을 해서 출력해서 제출하고, 그렇지 않은 도면을 나오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뭐 그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래서 시험을 보러 가면 그 시험지를 나눠주면 거의 뭐 반 이상이 우르르 나가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 시험 감독을 하는 분들이 그런 말들을 했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없애고자 한 거 아니냐. 뭐 그 전부터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제 2개를 주는 이유는 그런 복골복 형태의
자격증이다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개인적인 그런 이제 말씀도 좀 드립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필답형은 주관식입니다. 주관식입니다. 주 내용은 기계설계 실무와 관련된 주 내용은 기계설계학, 유공화 시스템 설계, 그다음 기타 부분으로 시험이 2시간 동안 50점으로 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수로는 변함이 없을 수 있다. 적게는 9문제, 많게는 12문제 정도가 나올 거고 거기에 소문제들이 구성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기존까지는 2023년도까지는 기계 설계학이 주 과목이었다, 주 내용이 대상이었다라고 본다면 유공업 시스템 설계가 2024년부터는 좀 플러스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변한다 하더라도 주 내용은 기계 설계학이 될 것이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기계 설계학이 한 7, 80%는 차지할 거다. 그래서 기계 설계학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준비를 해주느냐가 필답형의 점수를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될 수 있다. 유공화 시스템 설계는 10% 이상 정도는 될 거다라고 이제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래도 뭐 한두 문제 정도 정도로 해서 출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타 뭐 열처리라든가 투상법과 관련된 내용 또는 기계 제작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기계 재료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한 5% 내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주는 기계 설계학과 유공화 시스템 설계가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유공화 시스템 설계에서도 역시 이 필답형은 계산 문제 위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융합 시스템의 그 구성 요소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 그리고 회로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는 여러분들이 기계 설계학이나 유공합 시스템 설계학을 공부를 하셔야 되고 비중은 기계 설계학에 놓고 2023년도처럼 공부를 충분히 해줘야지 합격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기타 열처리나 투상법과 관련된 기타 기계재료 이런 관련된 내용은 1차 필기시험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 기억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해결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따로 이런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1차 필기 준비하면서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답을 기술해 주면 되고요. 계산형 문제로 나올 리는 없을 테니까 뭐 투상법과 관련해서는 또 작업형과 연결이 되는 기계제도 부분 얘기하는 것이죠. 기계제도 부분에 헐거운 끼워 맞춤이라든가 뭐 억지 끼워 맞춤이라든가 공차와 관련된 기하 공차와 관련된 또는 IT 공차와 관련된 그런 내용도 일부 나올 그런 개연성은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기계 설계학과 부수적으로 유공화 시스템 설계 공부를 해두시면 50점 중에서 여러분들이 30점 이상의 점수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 30점 이상, 50점 중에 30점 이상의 점수가 나와야 일단 합격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30점 미만, 20점 미만으로 떨어지고 10점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합격이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답형은 30점 이상의 점수를 목표로 해서 기계 설계학 공부하시고 또 부수적으로 유공화 시스템 설계 추가적으로 공부하면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업형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2024년도부터는 가제 도면 2개가 주어지게 됩니다. 가제 하나당 하나에서 3개 정도 부품도 및 3D 모델링을 해야지 되는 것이고요. 2개의 도면에 대해서 3개에서 5개 정도의 부품도와 3D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배점 시험 시간은 5시간이고 배점은 50점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공지가 된 거죠.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2023년도까지 작업형 준비했듯이 작업형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면 큰 어려움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 도면 출력 방식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존과 똑같이 2D 도면, 3D 도면 이렇게 출력을 하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만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돼요. 도면 출력 방식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이제 잘 마무리를 하셔야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좀 나름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직 결정이 되고 공지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공부할 때 좀 참고하시고 그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결정된 사항으로서 정확한 거는 아니고 추후 또 변화가 있고 변화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지가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또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면 출력 방식 때문에 정확하게 인지하고 연습해 두지 않으면은 내년 24년도 1회 시험 때 실기 시험에는 좀 많은 그런 불합격생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하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좀 당분간은 2024년부터는 당분간은 합격률이 좀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사항들이 좀 해결이 돼줘야 또 이런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연습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할 때 점진적으로 합격률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이제 판단을 좀 해봅니다. 과제 2개가 나온다 그랬죠. 과제 2개를 내는 이유는 나름 이제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동력 전달 장치와 드릴 지구, 치공고 도면 하나하고 동력 전달 장치라든가 아니면 편신 구동 장치라든가 내지는 뭐 또 기어 박스라든가 V벨트 전동 장치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도면들을 치공고 도면과 함께 이제 2개 정도 도면을 주고 해석 능력을 갖추고 또 그려낼 수 있는 출력해낼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추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시험해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력 전달 장치에 대한 도면 하나에서 3개 정도 부품도 2D 도면 그리고 3D 도면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드릴 지급 치공고 도면에 대한 또 도면 하나에서 3개 정도의 부품도와 3D 모델링 하게끔 작업을 하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동력 전달 장치 부품도를 3개 한다 그러면 3D는 2개, 드릴 지급 부품도는 2개에 3D는 1개. 이런 식으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답지를 요구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도면 출력 방식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기존처럼 뭐 3D 도면, 2D 도면 따로따로 각각 과제에 대한 3D 도면, 2D 도면 이런 식으로 해서 도면 4장을 출력하게끔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현실적으로는 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뭐 2D 도면 이렇게 섞어서 동력 전달 장치하고 드릴 지구하고 2D 도면 같이 배치시키고 3D 도면 같이 배치시켜서 출력. 이것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이런 방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본 것이 각각의 과제 도면에 대해서 2D와 3D를 한 도면에 작업을 하는 거죠. 하나의 도면에 2D 작업과 3D 작업을 같이 해서 각각 과제에 대한 도면을 출력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출력 도면은 이제 과제에 대한 도면 각각 동력 전달 장치에 대한 과제 도면 그리고 드릴 지구에 대한 과제 도면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또 이런 방법으로 시험을 보는 자격증도 뭐 실제로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연습해야 되겠다. 기존까지는 2D 도면, 부품도 도면 따로 3D 도면 따로 작성해서 출력해내고 이런 것도 연습을 해두시고 기존처럼 하는 방식도 연습을 해두시고 또 하나는 이제 연습을 하나의 도면에 2D 도면 배치하고 3D 도면 띄워놓고 같이 한 장에 2D와 3D를 같이 배치시켜서 출력하는 이런 것도 연습을 하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출력이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은 내년 이제 시험 보기에 앞서서 자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될 문제다. 필요하면 큐넷에 좀 그 질의를 해서 좀 답을 좀 얻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출력을 하게끔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정보를 최대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어서 연습을 충분히 하고 가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하고 가도 첫 시험에는 아무래도 좀 다른 때와 다르게 올해 뭐 2023년도와 비교해서 본다면은 합격률은 좀 낮을 수 있는
낮아질 수 있는 이런 개연성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하나의 도면에 2D 도면 이렇게 배치하고 부품도 도면 이렇게 배치하고 한쪽에 3D 도면을 띄워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가제에 대한 동력 전달 장치, 드릴지그에 대한 장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도면을 출력해서 제출하게끔 그런 식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걸 하나 이제 예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존과는 다른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아직 정확한 거 아닙니다. 정확한 거 아니고 이런 것도 연습하고 가면 돼요. 연습하고 가고 도면에서 그 문제지에서 가제 그 가제지를 주면은 가제 문제지에서 문제지를 보고서 이제 해결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런 걸 해보고 가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준비하든 서울 덕성기술학원 학원을 찾아오셔서 공부를 하시든 뭐 동영상으로 공부하시든 뭐 교재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필답형 교재는 도서출판 구민사에서 출간될 예정입니다. 현재 출간되고 있는 교재이고요. 부분적으로 유공합 시스템 설계라든가 이런 내용들 추가적으로 해서 24년도 대비해서 출간이 될 예정에 있고요. 기계 도면집 같은 경우는 구민사, 도서출판 구민사에서 기계컴퓨터 응용설계라고 하는 교재가 있습니다. 이 교재에 보면 동력 전달 장치를 비롯한 치공구 도면에서 한 20개 정도 도면들이 있는데요. 그런 도면들을 숙지하고 가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울 덕성기술학원의 뭐 자체 교재도 있습니다. 자체 교재를 통해서 또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둘 다 학원에서 동영상에서 사용하는 그런 교재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교재들은 저와 함께 서울덕성기술학원 우리 강사님들과 또 이 기계 도면에 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대학교 교수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만들어진 이런 이제 교재들이고 합니다. 그래서 단연간 본원에서 사용해 왔던 이런 이제 교재들이 되는 것이죠. 이런 교재들을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일반기계사 실기 공부를 해나가시면 된다.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024년도부터는 일반기계사 실기 시험 유형이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내년도 공부하실 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